간밤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들어왔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하스탁 열어보기 전에요. 금리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위원님의 해석이 좀 궁금한데요. 네, 지금 금리가 좀 빠른 속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4.258%이기 때문에 9개월뿐만 아니라 좀 길게 보면 2008년 이후 최고치가 찍는 분위기거든요. 그 정도군요. 그러니까 거의 17년인가요? 16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빠르게 금리가 생각과 달리 많은 분들의 기대와 달리 올라가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미국 경제가 계속 탄탄하겠지만 성장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리세션의 얘기가 많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전 분기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작년 가을만 하더라도 이번에 통계한 걸 보면 소위 러셀 3000, 그러니까 미국 1등부터 3000등 기업 중에서 한 30% 정도가 작년 가을만 하더라도 리세션을 언급했는데요. 이번 실적 시즌에는 고작 12% 기업만이 리세션을 언급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리세션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어 있죠, 지금요. 거기다가 골드만삭스 기준으로 보면 향후 12개월, 6개월 내에 리세션의 확률이 지금 20% 이하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세션 얘기 없으니까 지금 뭔가 지금 금리의 지금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걱정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이제 연준 의사록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 보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좀 비력하면서 9월은 아니겠으나 1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금리를 좀 올려가는 고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채권 투자 ETF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지금요. 그렇군요. 특히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레버리지 일으키는 것들을 많이 하시죠. 많이 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 통계를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심벌로 보면 TMF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20년 이상의 채권을 모아서 3배짜리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저는 어떤 계기로 이렇게 많이들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3배짜리 워낙들 많이 하시니까 여기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채권 투자가 보통 그 기관 투자하는 법인들이 많이 하죠. 그렇지만 개인들이 채권 투자를 그렇게 수익 내기 쉽지 않고 ETF는 더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ETF라는 것은 주식과 더불어서 일정 수를 갖고 가는 정도의 채권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3배짜리까지 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이거 채권 투자로 이게 몇십 % 올라가기도 쉽지 않고 떨어지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ETF 이거는 좀 올해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 있거든요. 오늘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은 좀 완전 정확히 아시고 트레이딩 하신 분은 제가 뭐라 그럴 수 없지만 투자로 모아가는 거는 그렇게 적합한 상품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굳이 하신다 그러면 채권 20년 이상 채권이 정상적인 게 TLT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이거는 워낙 상품이 워낙 규모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씩 모아가는 건 괜찮죠. 다만요. 다만 원래 미국에서 ETF 시장에서요. 세상에서 가장 큰 IP는 ETF는 S&P 500을 추정하는 SPY가 가장 큰 거가 되겠고요. 채권으로 보면 가장 무난한 것은 AGG입니다.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거는 미국에서 종합 채권입니다. 미국에서 우량한 채권, 국채 포함해서 극히 일부 외국계 들어가 있는 것도 국채가 좀 들어가 있고요. 대부분이 미국의 우량 채권을 만기도 다양하게 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ETF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모아나가시면 일정 수준 주식 채권 비중을 따라서 하시면 이게 기본이 되는 건데 이거를 말씀드렸다시피 트레이딩용으로 3배짜리 하는 것은 진짜 자신 있고 트레이딩용이면 하셔도 되겠지만 모아나가는 그런 저축성으로 3배짜리는 어떤 것도 적합한 건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하는지는 알 것 같기는 해요. 뭔가 이게 금리가 최상단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갖고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ETF를 몇 가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테슬라 얘기를 해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연일 지금 가격 인하를 발표하는 가운데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테슬라는 정확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시가를 반영시키는 그런 정도의 가격 정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테슬라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더
팬데믹 시기에도 우리 어려웠을 시기에 전부 다 전 세상 어려웠을 때 그 서프라이 체인 이슈가 있어 보니까 테슬라 가격을 적극적으로 올리는 모습을 보였던 그랬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모드라이가 제 기억에는 아주 기본형이 되고 1억을 찍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또 만 7, 8천대로 떨어져 있지만 그만큼 가격을 정확하게 반영시키고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작년 말부터 가격이 인하할 때는 경쟁사를 이제 죽이면서 확고하게 마켓 쉐어를 유지하고 이런 전략을 그쵸. 계속 취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만 보면 중국이 오늘까지 해서 7번째 품목별로해서 7번째 가격 인하를 단행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전전날이죠. 이틀 전에 저희 쉬는 날이요. 그날은 모델 모델 3와 모델 Y의 일부 가격을 중국에서 가격을 인하했고요. 지금 2표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어제는 그러니까 어제 저희 새벽이죠. 어제 새벽에는 미국에서 이제 모델 S와 모델 X의 스탠다드형을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건데 약간 레인지를 줄인 거죠. 그래서 발표했고요. 오늘 다시 중국입니다. 이번엔 중국에서 모델 S와 X의 가격을 평균 7,400에서 한 8,300달러 정도 가격을 인하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정확하게 가격을 계속하면서 시장 점유율, 마켓 쉐어를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중국에서의 가격 인하는 약간 뜨아한 경우도 있죠. 물론 경쟁도 엄청 심하지만 지금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지금 미국의 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위안화와 지금 미국의 달러, 즉 달러와 위안화를 같이 그리시면은요. 지금 올해 연초 대비 약간 그 가격에 붙어 있긴 있지만 그만 넘어가면 거의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10년 만에 그 최고 수준까지 달러가 올라가고 위안화가 약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인하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어떤 마켓을 유지하고자 하는 일종의 고육체계 성격도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유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테슬라에 대한 판단 늘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등락은 계속 있었고 오늘도 한 3% 떨어졌고 예, 이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기억하시겠지만 불과 한 2달 전에 보면 많은 분들이 300달러가 뭐냐 400달러 500달러에 가자 하는 게 많았더라고 그랬죠. 종가 기준으로 보면 정확하게 299.3달러인가 2달러에 끝났는데 오늘 부까지 보시면 25% 떨어졌거든요. 그렇지만 테슬라는 자동차 가격에 항상 변동성이 컸다는 것을 일단 아시고 하신 분들이라면 꾸준하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3일 연속 가격이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테슬라에게는 일상적인 일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투자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지금까지 조금 안 좋은 얘기처럼 들리는 그런 얘기들을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종목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스탁 첫 번째는요. 타겟입니다. 2분기는 서프라이즈, 2분기 호실적과 함께 약세장 속에서도 선방했습니다. 매출은 아쉬웠지만 이익이 좀 좋았다고 들었는데 2분기 는이라는 표현을 쓴 게 올해 전망치는 좀 낮췄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올 2분기 실적 시즌에 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또 하나의 특징은 매출이 부진한데 이익이 좀 회복돼 갖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타깃이 간혹 해당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4달러 정도 이익이 예상되는데 1.8달러 나와서 어찌 보면 슈퍼 깜짝 실적이 나왔지만 매출은 예상보다 좀 부진한 모습이 나왔고요. 거기다가 연간 매출 이익 가이던스 자체도 조금 하향시켰고요. 매출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절대치로 보면 감소했고 예. 동일 점포 매출도 감소해서 5%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게 딱 보면 좋은 건 아닙니다. 다만 이 회사가 그동안에 재고에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 이슈가 있었고요. 캐시플로우가 지난 분기에 순현금흐름이 마이너스 났었거든요. 근데 이번 분기엔 다시 순현금흐름이 플러스가 났고 또 배당도 올려주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주가는 좀 오늘 좀 반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순현금흐름이 파란색인데요. 지난 분기에 마이너스였다가 이번에 플러스. 그래서 오늘 주가를 굳이 좋게 많이 올라간 이유를 좀 찾는 분들은 순현금흐름에 좀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도 어쩌면 맞는 얘기인데 거기에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월마트가 이제 내일 실적을 발표한대요. 그렇습니다. 월마트는 일단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지만. 월마트 타겟에 미국에 계신 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에 계신 분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가장 큰 차이는 월마트는 소위 그로서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 장 본다 그러나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장 보러 가는 매출이 50%입니다. 50%. 그렇지만 타겟은 그보다는 팔긴 팔죠. 그렇지만 20% 안짝입니다. 그러니까 타겟은 쉽게 얘기해서 옷을 사러 가는 곳입니다. 옷도 사고 일상 학용품도 사러 가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떤 경기에 위축되고 소비에 위축
그런 거잖아요. 젊은이들이 상대적으로 가거든요. 지갑이 가벼운 사람들. 근데 이번에 9월부터 가장 큰 이슈는 대학생들, 학자금 받은 사람 돈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에 대한 경고성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좋은 회사지만 그런 단점도 분명히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겟이 갖고 있는 성격상의 그런 부분들을 강구할 수는 없겠네요. 내일 월마트 실적도 좀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하스탁은요. H&R 블록입니다. 세무법인이 호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운영비가 감소했다라고 들었고 그리고 또 배당 얘기도 좀 있던데 네, 일단 맞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좀 궁금해요. 네,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잘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직장 다니는 경우에 보면 다 알아서 다 해주고 그렇죠. 연말정산하고 네. 끝나고 뭐 하고 개인들이 종합소득 내신 분들도 그렇게 뭐 번잡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받아갖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 서양이란 나라는 그 월급을 때 해주고 뭐 이렇게 정산해 준 걸 회사에서 해주는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정 수는 떼고 주지만 그리고 다 개인들이 모든 개인들이 세무신고를 합니다. 거기에 가장 앞서 있고 가장 편한 것이 터보텍스를 갖고 있는 인투이트라는 회사가 있고요. 예. 인투이트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 기반을 하던 회사고 H&B락은 워낙 오프라인 기반을 하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동네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저게. 저 사무실이. 그렇군요. 거기에 보면 온라인도 하지만 그런 회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소기업도 하지만 개인들이 세무 보고를 할 때 쓰는 회사다. 그리고 왜 쓰느냐? 거기를 통하면 여러분들이 보면 공제도 많이 받고 세금도 깎을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복잡한데 해주는 회사가 두 회사인데 그중 하나가 H&B락이었고 오늘 실적도 좋게 나왔고 배당도 아주 올리는 그러면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올랐다. 급등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또 설명이 됐네요. 미국과의 다른 부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매치그룹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번 언급해 주신 적이 있던 종목인데 오늘은 어떤 맥락에서 얘기를 가져와주셨을까요? 지난 8월째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매치그룹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매치그룹 수많은 그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들어와 있는 게 틴더 같은 거 들어와 있는 거를 그렇죠. 알고 예. 있는데요. 틴더라는 것은 매출이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되어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저면은 여전히 30% 적동에서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고요. 그 경쟁사 중에 유일하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범블리는 회사는 완전히 별도 기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안에서 매출그룹 안에서 엄청 뜨고 있는 것이 힌지입니다. 힌지. 예. 근데 매출 차이를 보면 아직 틴더가 엄청 앞서 있고 힌지는 상대로 좀 낮은데 문제는 그 시장 자체의 성장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단반 틴더 유료 가입자 수는 매출부터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좀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지만 객단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보시면 예. 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는 그림 하나만 간단히 보여드리겠는데요. 사람들이 어디서 만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95년과 2017년인데요. 복잡하게 보실 필요 없고 저 바닥에서 위로 쭉 올라가는 것이 온라인에서 사람이 만난다. 그 부분이 최근의 추세다. 예.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확장되는 구간에서 매치그룹 계속 주목해야 할 종목임에 틀림없는 것 같네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올 예정이고요.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